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의류 관련 뚜껑 가져왔고요. 네. 영원무역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하반기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며 목표 주가 76,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영업무역 오늘장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4.6% 오른 47,3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네, 맞습니다. 대신증권은 영원무역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이 감익에 따라서 실적 타격은 올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업황 회복, 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관련 그래프 사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그래프에서 체크를 해보면요. 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 이 미국 패션 소비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고 비율은 이렇게 피크아웃 신호가 나타나면서 미국 소비 수혜주로 이러한 의류 OEM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긴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 소비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진다라면 생산량 성장 가정치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면화 가격 안정세로 OEM에 대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긍정적인 업황 분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영원무역의 실적 다음 그래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37%, 영업이익은 무려 67% 상승하며 기대치보다 높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평균 수주 단가가 올랐고 또 생산량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OEM 사업부, 이 OEM 사업부에서도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률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환율 효과로 이 영업이익률도 4분기 개선을 지속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영원무역은 경쟁사 대비 바이어의 차별성이 돋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등 경기 민감도는 낮으나 경쟁력은 높은 이러한 바이어를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 호조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바이어의 영향으로 OEM 수주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업무역이 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았는지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사실 영업무역이 겨울에 좀 더 강하잖아요. 그럼 상반기에는 사실 조금 기대감을 낮추되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어떻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1분기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재고가 여전히 과잉인 상황이고요. 이를 고려한다고 하면 상반기 수주와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의료 단가도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현재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수주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 때문에 주가 상승 견인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업무역의 올해 흐름까지 봤는데 아무래도 1분기에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기대감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의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 5% 넘게 올랐고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4%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낸 흐름은 이전에 기록했었던 박스권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시된 목표 주가 76,0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약 65%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올해 상반기에 살짝 소강 상태를 딛고 영업무역의 하반기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영업무역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KH 바텍 뚜껑 열어볼 테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 외장 힌지에 대한 절대 강자라며 이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보고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사실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애정과 굉장히 강력한 신봉이 있잖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KH바텍은 사실 힌지 얘기할 때마다 늘 등장했던 기업인데요. 오늘장 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7% 넘는 강세를 보이며 16,89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관련한 산업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중요한 힌지의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된 건데요. 일단 힌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두 패널을 연결할 때 경첩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KH 바텍은 이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인지 국내에서부터 모멘텀을 사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요.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이 외장 힌지 폼텍터의 변화로 인해서 30% 수준의 ASP가 상승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모멘텀으로 올해 이 갤럭시 신제품에 덤벨 힌지 탑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덤벨 힌지는 이 기존의 물방울 힌지가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고 이번에 삼성 신제품에 탑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더했고요. 그럼 국내 말고 국외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다음 사진을 통해서 국외에서 한번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과 애플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서 다양한 폴더블 폰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곳에 관련된 힌지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한 애플도 이러한 폴더블 폰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참여 확장 기대감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고요. 이 때문에 KH바텍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입니다. 네, 관련 시장은 더 커진다고 하죠. 특히나 폴더블 폰 관련 시장이 커진다는데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네, 바로 숫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과 수익성 동시에 올해 확보를 한다라고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올해 매출액은 28%, 영업이익 3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KH바텍 최근에 사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바닥권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관련된 시장,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의 폴더블 폰의 출하량의 증가에 따라서 올해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니 정성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